Hi there. 안녕 친구들. 난 의대 키드야. 구평 친다고 고생이 많았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할게. 오늘 올라올 내 영상과 다음에 올릴 내 영상만 보면 적어도 대학교를 잘못 가서 인생이 꼬이는 일은 없을 거야. 오직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만을 위해서 논란이 될 걸 각오하고 만든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조만간 뜰 의대 키드의 초창기 구독자가 돼줬으면 좋겠어. 그럼 영상 시작할게. 우선 지금부터 수능까지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원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모두 알 거야. 그런 대학 원서 중에서도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서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학과가 하나 있지. 오늘 영상의 주제이자 내가 다니고 있던 학교인 의과대학이야. 내가 어릴 적에도 학원에서 제일 높은 반은 의대반이라는 이름이 붙는 걸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더 심해져서 매년 해가 지날수록 의대를 선망하는 학생들 수와 학부모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심지어 서울대생 중에서도 이공계 계열 친구들이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 반수와 재수를 택하는 경우도 많지. 그렇게 대부분이 가고 싶어하는 의과대학인데 왜 나는 의대 가면 좆된다고 말하는 걸까? 미친 걸까? 그건 너네가 영상을 끝까지 보고 판단해줘. 그래서 지금부터 의대가 왜 생각보다 별로고 잘못 입학하면 인생이 꼬일 수 있는지 리스크와 리턴을 중심으로 쉽게 말해줄게. 특히 의대의 경제적인 성공을 이유만으로 또는 미래에 성적이 잘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을 친구들은 집중해서 봐봐. 항상 남들이 갖고 싶어하고 큰 리턴이 돌아오는 일은 리스크가 크지.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리스크가 있어. 크게는 세 가지이고 지방대 의대를 가려고 마음먹어서 서울권 대학을 포기하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 오늘은 시간 관계상 리스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 시간과 요구 능력 두 가지만 다룰 거야. 지방대학을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의사가 되더라도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 오늘은 패스할게. 첫 번째로 의사는 현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적인 리스크가 제일 커. 몇 년이 필요하길래 가장 오래 걸린다고 내가 말한 걸까? 남자와 여자는 공통적으로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해. 추가적으로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공보이나 군의관으로 하게 되면 13년의 시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해. 10년, 13년만 해도 긴데 왜 최소한일까? 그 이유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 기간 총 두 가지야. 의과대학은 예과 2년에 본과 4년으로 구성된 6년제 대학으로 졸업학년 때 국가고시에 통과하면 일반의가 될 수 있어. 이후 인턴 1년과 특정과를 정해서 하는 레지던트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특정과의 전문의가 될 수 있지. 그럼 이제는 전문의가 되었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아쉽지만 아니야. 남자는 우선 아까 말한 군의관이나 공보위 중 하나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고 여자라 하더라도 목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경력과 실력을 쌓아야 돼. 교수를 하고 싶다면 전문의가 된 이후 2에서 3년의 펠로우 과정을 추가적으로 겪어야 하고 개인 병원 개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또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며 경력과 실력을 2에서 3년 쌓아야 하지. 이 말은 대다수 의대 지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의가 되려면 의과대학에 20살 현역으로 한 번에 합격해서 유급 없이 모든 의과대학의 시험을 빠짐없이 통과하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남자는 37살, 여자는 34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직 수험생이라서 20대의 시간들과 30대 중반까지의 시간이 정말 가치가 크다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전문직인 것을 생각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말해주면 전문의를 안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지만 의사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선택은 대한민국에서 안 하는 걸 추천해. 영상 길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다룰게. 두 번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저렇게나 많은데 그 시간 동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도 굉장히 커. 무슨 일이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 도움이 되는 일은 어려운 것처럼 의사가 되는 기간 동안 요구되는 학습량과 난이도, 업무 강도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 배워야 하는 시기를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나뉘어. 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 의과대학 6년 과정만 다룰게. 먼저 예과는 2년이야. 이때가 의대생들이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의대생들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일부 병원들에서는 예과 때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시기 때만큼은 다른 과 친구들보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거든. 하지만 그런 노는 모습만 보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놀랍게도 앞으로의 의대생 의사 인생 중 가장 많이 놀 수 있는 예과 때 평균적으로 의대생들이 이수하는 학점은 다른 과 학생들과 비교하면 정말 높은 23학점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혹시나 예과 때 성적을 챙기고 싶거나 적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꽤 바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때 너무 공부하기보다 이 시기만큼은 다르게 쓰는 걸 추천해. 이때 놀지 못하면 남은 20대 때 두고 후회하거든. 이 시기에는 정말 아무리 많이 놀아도 본과 때 가서 더 못 놀아서 후회되니까 정말 미친 듯이 놀아보라는 말이 모든 학교마다 있어. 그만큼 의과대학의 본과 과정은 살인적이야. 그럼 본과 생활이 왜 그렇게 악명 높은지 한번 보자. 본과 4년은 본과 1, 2학년과 본과 3, 4학년으로 특징이 나뉘지만 시간 관계상 같이 설명할게. 본과 생활 1, 2학년은 의대생들에게는 사회적 살인을 당하는 시기야. 예과 때는 본과에 비하면 3발의 피지. 매일 9시에서 4, 5시까지의 수업을 들어야 하고 좋은 병원, 좋은 과에 가기 위한 상대평가가 시작돼서 수업이 끝나고 매일 저녁에 고등학교처럼 자습하는 분위기와 경쟁적인 분위기가 당연하게 형성돼 있어. 또 셀 수 없이 많은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낙제하면 1년을 유급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보다 심한 극도의 공부 스트레스를 받아. 고3 때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때가 인생에서 공부로서는 마지막 난관이라고 느꼈겠지만 더한 과정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시기는 너처럼 0.6%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 사이에서 순위를 나누고 그 중에서도 매년 유급생이 평균적으로 5%씩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5%가 아닌 매년 5%야. 예를 들면 예과 때 99명이던 내 동기들이 본과 1학년 때 5명 유급, 본과 2학년 때 5명 유급하는 거야. 똑똑한 친구들이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도 유급하는 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면 한 번이라도 의대생들의 PPT 양을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이 시간에 정말 이 정도 양과 난이도를 공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거든. 쉽게 정리해서 다시 말해주자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는 예과 때는 최대한 놀 수 있을 만큼 놀면서 23학점을 이수하다가 본과가 되면 유급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4년간 매일 공부하면 돼. 방학도 당연히 다른 과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도 유념해야 돼. 여름방학은 없다고 보면 되고 겨울방학을 더 짧게 즐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런 시간적인 리스크와 능력적인 리스크가 큰 만큼 의사가 되었을 때 리턴은 어떨까? 이렇게나 힘들고 모두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의대인데 돈 많이 번다는 의사인데 크지 않을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당연히 커야 하지 않을까? 그 판단은 굉장히 논란이 될 부분이라 내 주관적인 의견을 빼고 객관적인 자료만을 얘기해 줄 테니 너희에게 맡길게. 의료개혁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받는 페이가 달라서 나눠서 보자. 먼저 의료개혁이 되기 전 시점으로 말해줄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료개혁이 되기 전 의사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해서 의대를 가고 싶어 했고 대다수의 의대생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인턴은 월 300, 레지던트는 월 400, 일반인은 하는 일과 병원마다 400에서 1000으로 달랐고 전문의는 과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엄청 크지만 1000 이상이었어. 개업이의 경우엔 개인 사업이다 보니 적자를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서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워. 그럼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는 의료개혁이 모두 이루어지면 리턴은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공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지. 인턴과 레지던트 가격도 조금씩 내려갈 거지만 일반의와 전문의에서는 월급이 정말 많이 줄 거야. 일반인은 월 400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전문의도 1000만 원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정보 보호 때문에 이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이건 실제로 이번 연도에 줄어든 의사들의 월급을 조사하고 의사 수가 늘어났을 때 예측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말이야. 개업의의 경우에도 의료개혁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이미 많은데 계속 생겨서 매년 대출을 끼고 병원을 개업해도 망하는 개인 병원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의료개혁이 일어나면 경쟁이 더욱 심화돼서 더 힘들어질 전망이야.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준 의사 리턴의 현실이야. 리턴은 여러 변수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경제적 리턴이 아닌
의사로서 다른 리턴들도 물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돈과 관련된 현실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 긴 시간을 투자해서 너가 받고 싶었던 리턴이 이 정도가 맞는지 확인하길 바래. 자, 수험생 친구들. 이때까지 내가 정말 간략히 말해준 리스크와 리턴이 혹시나 의대를 꿈꾸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이야.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합쳐서 총 정리를 해줄게. 각자의 이유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어린 시절부터 학업의 대부분의 노력과 능력을 투자해서 0.6%의 경쟁률을 뚫고 기대해서 의대에 들어가면 남자는 13년, 여자는 10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험들을 끊임없이 통과해야 돼. 그리고 의사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 과정에서 치는 시험을 모두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위 10% 안에는 당연히 들어야 해. 수도권의 좋은 병원에서 좋은 과를 원한다면 5% 내의 실력뿐 아니라 인맥과 사교적인 능력도 뛰어나야 해. 그렇게 좋은 병원에 원하는 과를 쟁취해내더라도 연속 근무 36시간, 주 근무 80시간의 업무 강도를 버텨내면서 5년간 일을 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너네가 받는 월급도 다른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보다 적을 거야. 그 과정을 견디면 신생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즉, 최연소 32살, 35살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인 거야. 이후 너가 교수를 원한다면 펠로우 2, 3년을 더하고 개인 병원을 하고 싶다면 너의 커리어나 인맥을 통해서 최대한 배울 게 많은 병원에서 2, 3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자금을 모아서 개인 병원을 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진로만을 설명해줬어. 그럼 대학은 분명히 엄청 중요한 곳인데 어떤 대학에 가야 할까?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해줄게. 의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뿐 아니라 모두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주변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구독해서 같이 다음 영상 봐줘. 영상 끝났어. 정보 전달 얘기는 더 없어. 이제 나가도 돼. 그래도 더 보고 싶다고? 알았어. 안녕. 사실 이건 보너스 클립이야. 오늘이 내 첫 등장이고 나에게 흥미를 가져줄 친구들을 위해서 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담았어. 나도 한때는 정말 의대에 가고 싶어서 노력했던 의대생이 된 사람이었어.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의사였고, 그래서 긴 시간을 노력해서 의사가 내 꿈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슬프게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의대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야.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처음에는 너무 좋고 재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반적인 의대생 친구들과는 내가 가진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1학년 때 스스로 느꼈고, 처음엔 내가 좀 유별난가 보다, 견디자, 모두 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 척 하는 거다 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후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한 생각들과 내 생각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험, 나보다 똑똑하면서도 나를 위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만나서 더 넓은 세상을 운 좋게도 보게 돼서 내 꿈이 의사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 그래서 내 진로에 관한 고민을 끝마친 상태로 오늘 너네 앞에 서게 된 거야. 즉, 내가 지금 준비 중인 여러 일들 중 하나로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유튜버로서도 도전을 하게 된 거야. 내 성공을 위해서 시작한 유튜브지만 결코 이 일을 하기까지 나의 마음이 내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야. 난 내 유튜브가 나의 성공에 관련된 만큼 내 영상을 봐주는 모두, 그 중에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친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길 바랬거든. 내 영상을 보고 너네가 힘을 얻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너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더 재밌으면서도 나만이 해줄 수 있는 말들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게. 그러니 내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줘. 초창기에 나한테 힘이 돼준 너네들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영상을 보여줄게.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봐. 영상 만드는 거 어렵더라.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 볼게.